안녕하세요. 연애세의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나르시스트 엄마 얘기는 많은데 왜 애비 얘기는 없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분명 나르 애비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나르 애비는 평생 잘난 척 집구석에서 김정은 노릇하지만 본인은 가족한테 기생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늘 이야기할 나르 애비의 패턴을 알게 되시면 원래 내 것이 아닌 죄책감, 책임에서 벗어나 정당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나르 애비가 꼭 하는 짓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효도 주장하는 불효자. 나르 애비가 하는 짓 중에 진짜 웃긴 게 지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고 자기 엄마 때리는 거 보고 애비 증오하고 인연까지 끊은 놈들이 있어요. 지는 그렇게 애비 손절해 놓고 자식한테는 효도하라고 떠드는 거야. 자기한테 강압적이었던 부모 증오하면서도 똑같이 가족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때리고. 이거 뇌가 있으면 알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지 부모랑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가족에게 지 아비처럼 버려질까봐. 그래서 계속 자녀에게 효도 세뇌를 때려 박는 거지. 지 아버지가 엄마 힘들게 해서 증오한다고 하면서 근데 지가 결혼하면 아내한테 똑같이 해. 완전 내로남불 또라이인 거지. 이런 인간은 자기 상처, 자기 입장,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공평한 잣대 같은 건 애초에 없어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런 애비의 부모도 나르였을 확률이 높아서 부모를 증오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원가족에 매여 사는 거야. 맨날 무슨 일 있다고 불려가고 돈 뜯기고 정신 신체 에너지 다 빨리고 이러면 지도 지칠 거 아니야. 그니까 자기가 꾸린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성질만 내. 지가 원가족한테 뽑아 먹히듯이 자기가 꾸린 가족은 자기가 뽑아 먹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지. 그리고 지가 독립 안 된 걸 또 효라고 포장해. 그냥 결핍, 인종욕구, 죄책감 때문에 원가족에게 독립이 안 된 거면서 지가 부모한테 맹목적으로 충성하듯이 자식도 똑같이 자기한테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둘, 기분 따라 잘해줬다 지랄했다가 함. 나르 애비를 부모로 둔 자녀들이 왜 이 인간을 못 잘라내냐? 이유가 있어요. 이 인간들은 기분 조절 장애처럼 굴거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막 사랑해주는 척하고 기분 나쁘거나 거슬리면 바로 비난하고 난폭해져.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기 내면을 살피기보다 점점 이 인간 기분이나 욕구에 민감해지지. 아비가 젊을 때는 힘도 세고 돈도 있고 무섭기 때문에 이놈이 중심이 돼서 가족들이 다 그 기분 맞추면서 살게 되는 거야. 애비 기분 맞춰서 롤러코스터 타는 이 집은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사랑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못 받으니까 늘 사랑에 목말라 있지. 그러다 가끔 애비가 기분 좋아서 과하게 사랑을 퍼주잖아요? 그럼 자녀는 그걸 사랑이라고 진짜 착각해버려. 사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래도 아빠는 날 사랑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애비가 기분 좋으면 집안 분위기까지도 확 좋아지니까 너무 좋거든. 그리고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완이 확 되면서 모든 게 좋아지니까 이거에 중독되는 거야. 근데 현실은 뭐다? 이 인간은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야.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그런 건 애초에 없어. 강아지가 귀엽다고 데려와 놓고 기분 좋을 때는 안아주고 쓰다듬다가 귀찮고 피곤하면 내던지고 발로 차버리는 주인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강아지 참 사랑한다 라고 누가 말하냐고. 안 그러잖아. 근데 자녀는 사랑이 고프니까 그래도 아빠가 날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거야. 이런 왜곡된 해석 패턴이 몸에 배니까 연애나 결혼할 때 애비 같은 인간 만날 확률이 엄청 높아져. 이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뤘으니까 여기선 패스할게요. 나르 애비가 하는 게 간헐적 강화라는 건데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세뇌 패턴 중에 하나거든. 사랑을 일괄되게 주는 게 아니라 가끔 주고 대부분은 빼앗아 버리니까 자녀는 더 집착하게 돼. 언제 또 사랑해줄까 기대하게 만들고 결국 나르 애비한테 맞추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나르 애비들은 지 기분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자식을 대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게 자녀의 정신세계를 강력하게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거야. 나르 애비는 지멋대로 살고 가족을 유지하려는 인내는 다른 가족들이 다 떠안으며 사는 거지. 그놈의 그래도 가족인데 부모인데 라는 문화적 가스라이팅에 세뇌돼서. 셋, 자녀의 결혼까지 지 맘대로 하려듬. 나르 애비들은 자녀가 배우자 만나는 것도 방해하거나 아예 지 좋을 대로 짝지으려고 해요.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못마땅해 하고 방해하고 심하면 폭력이나 협박까지 합니다. 특히 딸이면 더 심해요. 때리고 가두고 감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딸이 만나는 남자를 직접 찾아가서 협박하거나 때리기도 합니다. 왜냐?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생각이 애초에 없고 무조건 지 맘대로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녀 배우자를 지가 고르고 싶어하고 자식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바로 저주 퍼부어요. 네가 내 뜻 안 따르니까 너 결혼 인생 망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악의를 뿌려요.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겠냐고요. 나르에비 속마음은 자식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까봐, 자기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짜 독립을 이룰까봐. 그러니까 자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 같은 주제일수록 더 심하게 간섭하고 발악합니다. 이럴 때 자식 입장에서는 결혼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죠. 상견례나 결혼식 당일 이 아비가 아예 안 올까봐, 또 와서 일부러 깽판 쳐서 결혼 망칠까봐 불안하죠. 그렇다고 아비를 아예 빼고 결혼하면 아비가 다른 가족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서 자식에게 연락하게 하고 앞으로 몇 년이고 어쩌면 평생 괴롭힘 당할 수도 있어요. 자식은 결혼 시작도 하기 전에 저주받고 시작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져요. 자식 인생이 꼬이든 말든 이렇게 발악하는 게 나르에비입니다. 이런 건 통제와 소유욕의 극단적 형태인데, 나르에비는 자녀를 독립된 성인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 여겨요. 특히 결혼은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나르에비들은 이 순간을 자기 권위의 마지막 시험대로 받아들이고 더 극단적인 방해와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족 자식 돈으로 건물 땅 사들임. 이런 나르에비가 있어요. 자식이랑 가족 돈 싹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시켜서 그 돈으로 지 명의의 건물이나 땅을 계속 사요. 대출이자는 누가 갚냐? 결국 자식이나 가족이 갚게 되는 거지. 빌릴 때는 내가 원금이랑 이자 낸다, 걱정 마라, 입은 터는데 갚아야 되는 시간을 안 지켜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빌려준 사람이 독촉 전화 받게 만들어. 신경 안 쓰게 미리 입금하라고 수십 번 말해도 안 지킵니다. 대출 명의가 자식 명의다 보니까 자식이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수십 년간 단단히 엮이는 거지. 나르에비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할까? 욕심? 결핍?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더 큰 꿍꿍이가 있어. 전세 사기 당하면 피해자 인생이 사기꾼한테 매여서 강제로 그놈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나르에비 짓거리가 이거랑 똑같아. 자식 가족 돈 다 끌어다가 지 명의의 건물이나 땅에 묶어버리면 지 죽을 때까지 강제로 중요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욕을 먹든 말든 염치나 부모로서 책임 같은 건 아예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똥을 싸도 결국 가족이니까 하고 다른 가족들이 수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나는 가진 게 많다, 이룬 게 많다는 착각 속에 살면서 동시에 가족 전부를 자기 영향력에 묶어두는 거야.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진짜 필요할 때는 안 도와줍니다. 5. 자식을 부모 삼음. 나르에비는 겉으로는 잘난 척, 대장, 왕인 척 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식을 부모 삼고 있어. 심리적으로 엄청 의존하는 거지. 원래 나르들은 남을 통해서만 자기 하잘것없는 존재감을 확인하는데 그게 자식한테 꽂혀버린 거야. 혼자 두면 아무것도 못하는 쫄보인데 자식이 있으니까 센 척할 수 있는 거지. 특히 딸은 심리적으로 엄마 삼아요. 겉으로는 내가 아비니까 너 걱정된다, 가족은 뭉쳐야지, 시집갈 때까지 집에 있어라, 이런 소리 하는데 속은 뭐냐? 엄마가 나 버리면 안 돼. 내 감정 받아주고 대신 걱정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현실 다 커버해줘. 이 심리 상태인 거야. 딸이 독립하려고 하면 우리 집안은 가족이 중요한데 왜 벌써 나가려고 하냐, 이러면서 무조건 방해한다. 아들한테는 또 다르게 굴어요. 지는 개망나니처럼 살면서 가족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아들을 이 집안의 가장 삼으려고 해. 인정은 안 해주면서 책임은 다 떠넘기는 거지. 지가 못한 거, 지가 안 한 거를 아들한테 대신시키는 거야. 이런 거 당하면 어떻게 되냐? 딸은 평생 누군가의 감정을 떠맡아야 하는 엄마 역할 중독에 빠진다. 어릴 때부터 아비 감정 받아주고 눈치 보면서 컸으니까 연애나 결혼에서도 똑같은 패턴 만나서 또 감정 쓰레기통 되기 쉽다. 아들은 평생 가장 모드에 갇힌다. 자기 욕구는 모르고 책임, 의무, 희생만 주구장창 떠안으면서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첫째, 진절이 나서 아예 책임 회피형 인간이 되거나, 둘째, 원가족과 직장, 밖에서는 과하게 책임지고 남 욕구 채워주다가 정작 자기 가족, 아내나 자식한테는 책임 안 지는 아버지로 사는 거지. 이런 걸 역기능적 역할 전도라고 하는데 부모화 됐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부모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자식이 대신 떠안는 거지. 이
패턴이 오래가면 성인이 돼서도 자기 욕구를 인식 못하고 항상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요. 나르에비 밑에서 크면 자식들이 아비 대신 부모 노릇, 가장 노릇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6. 늙고 아프면 다시 빌붙으려는 나르에비. 젊을 때는 술 퍼마시고 아내도 자식도 때리고, 딸이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싶다 하면 뭔 대학이냐, 일이나 해라 기 꺾어버리고, 지원할 돈 있어도 안 해줘. 가족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지 혼자 싸돌아다니고 바람피고, 심하면 집 나가서 딴 여자랑 살고, 아버지 역할은 아예 실종, 책임은 1도 안 지고 살아. 근데 자녀가 다 커서 성인이 되지? 지는 늙고 돈 없고 아프지? 슬슬 연락 옵니다. 나 암 걸렸다, 어디 아프다 이러면서 돌봄 받으려고 불쌍한 척하면서 기어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평생 남편 빚 갚고 맞고 살아놓고도 니네 애비 불쌍하다며 또 받아주는 엄마도 있다. 평생 남편한테 인정이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외면받고 살다가 비 맞은 개꿀로라도 찾아와 주니 이걸 또 받아줘요. 기어들어오면서 한다는 소리는 뻔해. 그래도 가족인데, 핏줄인데 피는 물보다 친하다. 개소리죠. 젊고 힘 있을 땐 가족 내팽겨 쳐놓고 늙어서 아프고 필요할 때만 핏줄 타령. 자녀들은 또 엄마 인생이 불쌍하고 엄마가 혼자 감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방관을 못하니까 같이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또 이 아비의 형제들까지 가세할 때도 많죠. 그래도 아빠인데 네가 챙겨야지. 그러는 거 아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 못했어도 자식은 자식 노릇 해야지.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되지. 복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개소리하면서 죄책감을 줍니다. 지들한테 빌붙을까봐 자식한테 붙이는 거지. 아비가 형제들이랑 손절된 상태 아니면 이런 전화 100% 옵니다. 이게 사람 새끼냐고. 조용히 혼자 가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지. 근데 그런 건 또 무서워해. 그래서 가진 거 다 떨어지면 결국 자식한테 빌붙으려고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나르시스트는 책임질 땐 사라지고 의존할 땐 핏줄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늙고 아픈 나르에비가 갑자기 연락 오면 그게 진짜 가족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착취일까요? 7. 자식이 엄마랑 친해지는 것도 방해하는 나르에비. 나르에비들은 자식이 엄마랑 친해지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 집에서 지가 권력을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랑 엄마가 연합하면 왕자리에서 밀려날까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애들을 계속 가스라이팅해. 엄마는 너네 싫어한다. 엄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엄마 탓을 하면서 엄마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이게 또 많은 경우 통해. 왜냐면 나르에비는 애들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유리하게 가스라이팅 해버리거든. 근데 엄마는 애들을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애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권력자들이 밑에 사람들 분열시켜서 서로 못 믿게 만들고 싸우게 해서 자기한테 저항 못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 분할 통치 전략이라고도 불러요. 쉽게 말하면 얘네끼리 못 뭉치게 만들어야 내가 왕이다, 이 논리인 거지. 집에서 가족끼리 신뢰가 깨지든 정서가 파괴되든 그딴 건 1도 상관 안 해. 지가 권력을 유지해서 왕인 채 있는 게 중요하니까. 8. 술 처먹고 가정폭력. 술 처먹으면서 가정폭력하는 나르앱이 진짜 많아요. 젊어서 가족 책임지고 산 적은 없고 맨날 때려 부수고 깽판 치는 거지. 자식들이 아비가 또 술 처먹고 들어올까봐 들어오는 발소리를 두려워한다니까. 이런 나르에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밖에서는 천사 코스프레 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도 주장 못해.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바로 독재자 김정은 히틀러야. 아수라백작 같은 이중인격 쓰레기 유형이지. 둘째, 집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이 개진상 짐승처럼 구는 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같이 다니기가 수치스러운 인간이지. 왜 이렇게 2 유형으로 나눠질까? 첫째 유형 나르에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제일 힘센 존재여야 돼. 근데 사회 나가면 그게 안 되잖아. 밖에서는 인정 못 받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집에 와서 가족한테 힘을 과시하는 거야. 쉽게 말해 밖에서는 개미새끼인데 집에서는 공룡짓 하는 거지. 왜 그러냐? 가족은 안전한 희생양이니까. 감히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맞아도 경찰에 신고 안 하니까. 이게 나르 특유의 패턴이야. 약한 데만 자꾸 흔들면서 자기가 대장인 척하는 거. 2번째 유형, 집이든 밖이든 똑같이 막 가는 놈들. 뭐냐? 얘네는 애초에 부끄러움, 수치심 자체가 결핍된 인간이야. 보통 사람은 최소한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사회에서는 가면이라도 쓰거든? 근데 이 부류는 가면 쓸 능력조차 없어. 자기 안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 다 박살나 있고 술 먹으면 더 노골적으로 본색 드러내는 거지. 첫째 유형은 밖에서 찌그러진 존재감을 집에서 분노로 푸는 놈. 둘째 유형은 어디서든 통제가 안 되는 원초적 짐승이야.
둘 다 뿌리는 같아요. 나르 특유의 열등감, 수치심, 회피. 다만 그걸 사회적으로 가면이라도 쓰냐, 아예 가면조차 못 쓰냐, 그 차이인 거지. 아호, 자식의 내면 세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나르에비. 나르에비 중엔 물질적으로는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자식의 성향, 기질, 성격, 취향, 욕구 같은 진짜 중요한 내적 세계는 싹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 대학 어디 가느냐, 무슨 과 가느냐, 무슨 직업 가지느냐, 한국에 살 거냐 외국에서 살 거냐, 누구랑 결혼하느냐, 자식을 낳느냐 마느냐, 이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다 지멋대로 하려고 든다니까. 입만 열면 가족이 중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너를 위한 거다, 이 개소리지. 근데 실제로는 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안 보고 산다, 인연 끊는다, 별 협박을 다 해. 진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식 위해서 지 욕구 좀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다른 가족들이 전부 자기 욕심 맞춰줘야 가족이 유지된다는 개념인 거지. 지 욕심 때문에 가족들끼리 다 틀어져도 니들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니들이 불효자 불효녀다, 이렇게 죄책감 씌우고 가스라이팅 한다. 심지어 지가 아내랑 사이 망하고 다른 자식들이랑 손절급으로 멀어지면 그나마 가스라이팅 돼 있는 자식 하나 붙잡고 너가 중간다리 해라, 이걸 엄청 강요한다니까. 지는 에헴 하면서 안 속이고 중간에 낀 사람만 계속 괴롭혀요. 나르에비는 자녀의 내적 세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식을 그냥 지 뜻대로 조종할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야. 자식이 독립된 개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 아직도 지 몸 안에 있던 정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정자의 주인이다, 너는 나에게서 파생된 정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말이 맞고 너는 무조건 나한테 맞춰야 된다. 자녀가 자기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진짜 독립을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두려운 거야. 왜냐? 지는 혼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끝까지 죄책감, 찝찝함 이런 걸로 가족들을 자기한테 올감해 놓고 아직도 내가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걸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거지. 이걸 개별화 분리 불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자식이 내 곁을 떠나 독립된 사람으로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이 공포 때문에 자녀의 독립과 내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자녀가 자기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할 때 엄청 파괴적으로 보는 나르에비가 많아요. 열, 이혼 후에도 지 존재감 유지하려고 발악하는 나르에비. 나르에비는 이혼한 경우 크게 두 가지 짓을 하는데, 첫째, 실제로는 애들 키우는 거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아내 괴롭히려고 애 뺏으려고 해요. 그럼 아내가 애들 망치게 될까봐 이혼을 미루게 되거나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니까. 둘째, 이혼할 때 애들 지가 안 키운다고 하고 아내한테 키우라고 했어. 근데 전 아내가 재혼해서 애가 새 가정에 정착하려고 하면 내가 진짜로 지워질 수도 있다 싶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애 만난다고 발악을 하는 거. 애 키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바로 적절한 규칙과 일관성이에요. 그런데 이 나르에비들은 필요할 땐 안 보이다가 지 존재감 위태로워질 때만 슬쩍 나타나서 애 도파민 터지게 만들죠.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다 해주고 막 퍼주고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빠 최고 하면서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꼼수를 쓰는 거지. 문제는 엄마는 매일 같이 살면서 애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그건 하면 안 된다, 이건 규칙이다, 제약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끔 오는 아빠는 모든 규칙 다 깨버리니까 애 입장에서는 혼란 그 자체지. 애 인생보다 자기 존재감 유지가 더 중요한 나르에비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 아내가 여전히 자기를 신경 쓰게 만들 수 있잖아. 자기 존재를 스트레스거리로 남아 계속 남겨두는 거지. 말 그대로 지워지지 않는 찐득이처럼 들러붙는 거야. 그래서 애들 못 만나게 하면 바로 이지랄 합니다. 나는 너 만나고 싶은데 너네 엄마가 못 만나게 한다. 지가 혼자 살면 나는 너 때문에 혼자 사는데 너네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난다. 이렇게 또 애머리 박살 내버립니다. 결국 얘한테 친부와 새아빠 사이에서 충성도 테스트 하듯 혼란을 심어놓는 거예요. 나르에비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자기 존재감 확인하는 도구로 씁니다. 11. 지가 원하는 성과로만 자식을 봄. 나르에비들은 자식의 성격이나 성향, 욕구, 취향, 상태는 1도 안 봅니다. 오직 지가 머릿속에 멋대로 그려놓은 그림, 그걸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너를 위한 거다. 완전 헛소리지. 그냥 게임 캐릭터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식을 자기 인생 자랑질에 쓰일 아바타로 여겨.
예를 들어 자식이 대기업에 취업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몸이 망가지고 아침마다 울고 머리가 다 빠지고 도저히 못 다니겠는 상황이라고 치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마음부터 봐주고 네가 괜찮아야 일도 하지 이렇게 반응할 거잖아요. 근데 나르에비는 자식 마음은 안 본다. 남들 앞에서 우리의 대기업 다닌다 이 말 했을 때 지 어깨 으쓱했던 맛, 지 체면만 본다. 자식이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지가 원하는 그림이 깨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자식이 힘든 건 중요하지 않고 지 뜻대로 안 되는 게 못 견디기 싫은 거지. 그래서 나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짜 힘들어도 부모한테 말하는 게 더 힘들어. 말해봤자 고민이 2배가 되고 마음의 짐은 3배가 돼. 부모까지 골칫거리가 되거든.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부모 감정을 또 돌봐야 돼.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속만 골마가는 거야. 그래서 말 안 하고 결정하잖아? 그럼 또 그 중요한 거 왜 말 안 했냐고 갈군다. 제발 자식이 말하고 싶은 부모가 되라고. 지가 그렇게 의지되는 어른으로 살았으면 자식이 말을 했겠지. 왜 그 간단한 원리를 인정 안 하려고 자식을 불효자 불효녀 만들며 괴롭히는지. 나르 에비는 자식을 가지고 대리충족하는 거야. 자기 욕구 못 채운 채 살아온 인간들이 자식을 통해서 자기 미완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거지. 자식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체면과 보상심리만 중요한 거지. 쉽게 말해 자식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 욕망 채우는 도구로 보는 거야. 이런 거 당하면서 살면 자녀는 자기 삶을 자기 걸로 못 느껴. 뭘 해도 부모 눈치를 보니까 결국 내 선택인지 부모 선택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욕구를 억눌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도 못하고 차곡차곡 눌러 담다 보니까 우울, 번아웃, 무기력이 쌓인다. 또 관계에서 자기 욕구를 포기하는 패턴이 생겨요. 연애든 결혼이든 상대방 요구에 맞춰주는 게 습관이 돼버려. 내가 힘들어도 맞춰야 관계가 유지된다 라는 잘못된 각인이 심어지는 거지. 아비는 절대 안 맞추니까 가족 유지하려고 다른 구성원들이 다 맞췄을 거거든. 다른 구성원이 아비랑 부딪히려고 하면 니네 아비는 원래 저렇잖아, 너가 참아라 이러면서 서로 억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비는 계속 왕노릇하며 살고, 나르 애비들은 자식의 진짜 욕구, 마음 상태는 관심이 없어. 오직 지가 원하는 성과, 지 욕구, 그거에 맞춰서 자식을 본다. 결국 자식은 자기 삶을 자기답게 못 살고 자기 인생에서조차 손님처럼 살다가 가게 되는 거야. 12. 아는 건 없으면서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듬. 나르 에비는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매일같이 자식을 가르치려 들어. 예를 들어 자식이 사업한다고 해봐요. 에비는 사업해본 적이 없어. 그냥 빚쟁이에 불과해. 근데 꼭 자식 흠잡으며 가르치려 들어.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자기 간장종지만한 경험을 과대포장해서 매일 떠들어대는 거야. 응원하고 지지해주면 될 걸 무조건 지적하고 부족한 거 찾아내서 잔소리해. 왜냐? 자식조차도 무조건 자기 밑에 있어야 되거든. 밖에서는 자식을 자랑거리로 왕을 키운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자기 말 잘 듣는 노예왕으로 자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결국 모든 판에서 지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지가 잘난 놈이어야 돼. 술 들어가면 더 심해진다? 새벽에 자는 애 깨워서 똑같은 잘난 척 레파토리 1000번을 반복해. 나는 잘났는데 세상이 날 몰라준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다. 똑같은 에피소드를 녹음기처럼 반복한다. 안 들어주면 혼내고 들어주면 무한반복하고 꾸벅꾸벅 돌면 귀싸대기 맞기도 한다. 졸려하면 재워야 되는데 이 새끼는 지옥구밖에 없어. 밥상머리에서도 똑같아. 자식이 뭐 잘했다고 얘기하면 순수한 칭찬은 절대 없어. 근데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부족해. 꼭 흠집내고 충고랍시고 짓거려. 이건 격려가 아니라 마치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들린다니까. 자식이 그냥 응원만 해달라, 그만 좀 해라 하면 바로 부모가 잘 되라고 조언하는데 왜 삐딱하게 받아들이냐. 이 멘트가 국룰이지. 나르에비는 왜 이럴까? 이 끝없는 잘난 척은 사실 수치심 회피야. 겉으로는 난 잘났다 떠들지만 무의식 깊은 데는 난 별거 아닌 놈이다 라는 공포가 깔려 있는 거지. 그 불안을 직면 못하니까 잘난 척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불안의 바다를 휴지로 덮는 격이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르에비는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왕이다, 내 말이 답이다. 빚쟁이거나 이룬 게 없는 나르에비는 열등감 발동돼서 자식 깔아뭉개는 걸로 버티는 거지. 자식이 잘 되면 내 조언 덕분이야, 숟가락 얹고. 자식이 못 되면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다 하고 짓밟아 버려. 이게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첫째, 자존감이 바닥난다.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없고 늘 흠집만 잡히니까 나는 뭘 해도 부족하다라는 믿음이 박혀버려. 둘째, 자기 확신을 못 가진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도 이게 맞나? 내가 틀린 건가? 계속 흔들려. 왜냐? 어릴 때부터 자기 판단보다 애비의 평가가 우선이었으니까. 스스로 판단하면 애비의 처벌이 따랐으니까. 셋째, 삶이 늘 불안하다. 항상 언제 또 흠집 잡힐까?
언제 또 혼날까? 이런 불안 속에 살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누가 조언만 해도 존재감이 흔들리는 비난으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싫지만 누가 자기 흠을 잡아야 익숙해. 혹은 뭘 할 때 남에게 충고, 조언을 들어야만 마음이 편한 이상한 패턴이 생기는 거지. 넷째, 당한 것들 때문에 헐크처럼 잠재적으로 분노하면서 타인이 자신을 침해한다고 과하게 느끼게 돼서 타인의 의견이라면 다 쳐내는 스타일이 될 수가 있어. 이런 강력한 반발 역시 아비의 그림자에 영향받으며 살고 있다는 증거야. 기억해야 돼. 나르에비의 잘난 체는 자기 안의 수치심을 가리려는 몸부림일 뿐이야. 나르에비와 살면 이런 감정을 주로 느끼게 돼요.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잘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내 마음대로 하면 불효자 불효녀 되는 것 같고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르에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당한 죄책감과 책임감에서 벗어나셔도 돼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원래 저런 거다.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부모 노릇 안 한 부모는 부모 대접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 나 자신만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도 정말 치열하게 잘 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